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영상은 매일 수업 끝나면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회화적인 능력치가 계속해서 매 수업마다 성장하고 있어요. 확실히. 근데 이제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들으면은 저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하니까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 있고, 근데 못하진 않거든요 또. 그러니까 들으면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다 되고, 수업 초반부에 말하는 부분들은 다 맞았어요. 심지어는 초반이라고 해도 초반부터 중반까지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단답형 대답들을 넘어서 이제 질문을 했던 모든 질문들을, 예를 들어 여기 있단 말이죠. 이런 질문들이 있으면은 요 질문에서 이게 What is your name? How old are you? 이런 식인데 Where do you go to school? What grade are you in? 이런 거 해서 Who is your teacher?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그냥 단답형으로 누구라는 딱 정확히 한 단어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형적인 대답을 하는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Do you have a lot of homework? 그러면은 당신 숙제 많이 있습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없대요, 별로. 그러면은 여기에다 제가 질문을 어떻게 바꾸냐면 당신은 숙제가 왜 많이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왜로 가는 거예요, 질문을. 그렇게 했을 때 학생이 또 정형적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영어에서의 정형적인 대답은 저는 숙제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야 돼요. 한국말처럼 차 떼고 포 떼고 막 뭐 다 떼고 막 이렇게 말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무조건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그 당연한 거를 한번 반복시켜주고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켜봤을 때 처음에 막 버벅대고 힘들어하다가 나중에는 당연하게 막 이런저런 대답들을 다 하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항상 느끼는 게 총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다면 관심을 갖는 영역에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는 게 맞기 때문에 주제를, 이제 질문 주제를 총에 대한 걸로 질문을 달라 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어떠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왜? 라고 물어봤을 때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빌드업을 해나가는 중인데 못하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놓쳐요. 그리고 디테일을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서도 이게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학생이, 제가 볼 때 작업 기억력이 굉장히 낮아요. 즉 방금 전에 들은 것들을 잠깐 품고 있다가 대답을 해주는 것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 그 본인이 인증하기 위해서 코드가 6자리가 왔어요. 892375라는 숫자가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 문자로 받고 이걸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아무렇지 않게 892375라고 외울 수 있거든요. 그러고 이걸 핸드폰에서 이 번호를 다시 안 보고 그냥 다 적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숫자를 기억을 하고 이걸 갖다가 굳이 오래 기억하려고 안 생각하고 있어도 한 1시간 후에도 이 숫자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게 작업 기억력의 차이라는 건데, 학생 같은 경우에 이 작업 기억력이 6개가 안 될 거예요, 아마도. 이 부분은 계속 좀 확인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예를 들어서 긴 문장을 외운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 Children should learn about gun safety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학생들은, 아이들은 총기 사용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저 6자리 숫자보다 훨씬 더 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이거를 아예 알파벳조차 배울 적이 없는 사람이 이걸 한 번에 외울 수는 없어요. IQ가 160이 돼도 그건 힘들죠. 왜냐면 이 모든 것들은 소리에 해당이 안 돼 있고 그림일 뿐이니까, 그림을 외워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IQ 160으로도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IQ가 뭐 85, 90만 돼도 영어가 되는 영어권 국가의 아이들 중 그런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아이는 이걸 쉽게 외우겠죠. 왜냐면은 장기 기억에서 이미 이 구조와 문장에 성립되는, 내지는 요런 문장을 말했을 때 그 문장으로서 그려지는 나름의 그림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출력해내는 도구로서 언어를 사용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그 작업 기억력이 좋다 나쁘다, 기억력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만한 장기 기억을 빌딩을 해 놓은 사람은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모든 영역에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학생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제대로, 두 번째 꾸준히, 이 두 개만 챙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정말 지독히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기억이 빌딩이 안 되고 디테일이 떨어지니까 스스로도 정확히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외워내는 게 너무 힘든 와중에, 본인이 가진 약점이 단기 기억인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자꾸 단기 기억에만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남들과 승부를 할 때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라도
단기 기억에서 승부를 봐서는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자꾸 단기 기억으로 뭘 해내려고 하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힘들어져요. 영어에서 적어도 제가 보는 영역에선 그렇습니다. 아마 다른 영역도 그렇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좀 제발 장기 기억을 빌딩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고 근데 또 재밌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만큼 됐다고 야 됐다 이게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진작에 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힘들 일인가.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 여과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회화 이해는 없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수업 시간에도 학생한테 말하는 게 이거 내가 시간 지금 1, 2분 더 써서 카드를 완벽하게 만들어 줘봤자 숙제 안 할 거잖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겠죠, 하기야. 근데 제대로 안 할 거고 꾸준히도 안 할 거니까 제가 준 카드가 언제 보여질지도 모르는 거고 그게 효용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하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 많이 시키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방향이에요, 진짜. 앙키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기적인 도구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과 없이 다 담아서 전달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